검찰의 민낯은 이미 예전에도 많이 드러났었죠. 근데 내란 사태 이후에 보여줬던 검찰은 뭐 저는 사실 뭐 국가기관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대상이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른바 이제 자녀 특혜 의혹입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지금 조치 중에 있고 뭐 상임위 차원에서도 일단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이건 사실은 재빠르게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약간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 문제로 어쨌든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받은 것도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보셨으니까요. 네. 현재 수감돼 있는 조국 전 대표는 과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혹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실제 접견을 가시잖아요. 네. 아직 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뭐 그것을 뭐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 쭉 하셨던 얘기를 좀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예.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예. 그 말씀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게 했던 대로 예. 그대로 해라. 심우정에게 예, 그대로 해라. 조국 스탠다드를 적용해라. 예,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계속 활용하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사안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검찰권이 정말 가혹할만치 이 악랄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당신네들이 했던 대로 해라. 예. 달라지지 마라. 했던 대로 해라. 그것이면 족하다. 예. 이런 얘기를 그동안 이제 몇 번 하셨죠. 예.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론은 합니다. 근데 네. 정확한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 허위사실 공표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 의지를 아주 불태우고 있잖아요. 네,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어떻게든 뭐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선거 때 윤석열이 했던 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손해 봤다. 그리고 조금 뭐 교류하다가 안 좋은 사람이어서 딱 끊었다. 근데 판결 결과를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게 진짜로 허위사실 공표죄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거짓말을 분명하게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뭐 특수한 그 이제 금융기관에서의 계좌에 대한 사용 그리고 주식거래 이 내용까지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관훈클럽을 통해서 그 명백한 거짓말인 게 법정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네.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거짓말했던 여러 가지 뭐 김건희에 대한 허위 경력들 뭐 이런 문제들 거짓말했던 걸 보니까 검찰이 전혀 이제 무혐의했던 게 한 6건.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도 한 3건. 도이치모터스 빼고 하면 10건. 10건 이 정도가 더 이상이 돼요. 예. 그러면 그 수사는 도대체 검찰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좌우지우지하는 원칙이 돼버리고 검찰권 적용의 원칙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정말 낯뜨거운지 알아야죠. 검찰 부끄러운지라도 알아야죠.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쌍구장을 제출합니까? 진짜 이 후한무치한 자들 정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너무 열받아서 예. 근데 뭐 이제 윤 대변인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만약에 파면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여전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하면 된다. 똑같이 하면 된다.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심우정과 관련돼서는 조국 스탠다드로 수사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들어갔던
기소검사 2명, 공판검사 8명 그 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수사 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공소장이 나오는지 전 진짜 보고 싶어요. 무슨 그 재판에 10명씩 들어가냐고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건에 예. 말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심우정 총장의 딸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옛날 윤석열 검찰 스타일이면은 윤석열 검찰 스타일로 이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 그림 나오죠? 딱 보면 수상합니다. 네, 그림 나오니까 딱 보면 벌써 딱 수상해요. 벌써 유죄죠. 아니 뭐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뭐 이상하구만. 봐봐요. 이분이 이 딸이란 분이 네.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연구원 채용 문제 이게 2개입니다. 예. 2단계인데 근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이 이제 석사학위가 없는데 채용된 경우 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가지고 된 맞습니다. 거야. 요 얘기고. 근데 외교부 연구원이 이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실무 경력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요게 있는데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있니? 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없잖아. 없어요. 네, 네. 없는데 됐잖아. 예. 근데 이쪽이 설명한 게 있어요. 예. 아, 있어. 뭐냐면 그게 2년 이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무슨 유엔에서 무슨 인턴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했고 아까 그거잖아요. 아까 그거죠. 예. 아까 네. 그거예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 경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구 보조원 조교한 거는. 네네. 그다음에 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될 때 딱 보니까 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립외교원장이 누구냐? 네. 이 사람이 박철희 주일대사지 않습니까? 현 주일 대사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립외교원장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 제자가 심우정 총장 딸이잖아요. 아하, 그림 근데- 나오네.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난 모른대. 그 심 누구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본인 주장이죠. 근데 또 이 박철희 교수라는 사람이 네. 주일대사 하면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보통 아무리 주일대사라고 그래도 예. 한일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일한 관계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 이게 구설수가 되고 한미일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미한 관계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근데 이분이 굳이 이런 용어를 막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잘 보이려고 누군가들의 뭐 네.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물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제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한 거는 없어라고 예. 생각하지만 예. 윤석열 검찰이 했으면은 예. 딱 떨어지네 얘기가. 그럼요. 이게 빌드업을 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부터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연구원 한 다음에 다 박철희 교수가 이거 해가지고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외교부 들어가는 것까지가 빌드업이 딱 된 거구만. 그쵸. 이거 압수수색 네. 빠르게 가. 압수수색 알죠. 바로 그 좋아하는 압수수색으로 빠르게 가야지. 예. 이렇게 됐을 게 100%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그런 그림을 딱 이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림이 다 나왔으니까 공수처장의 또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제 그 현직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총장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사가 바로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래서 공수처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에 그 내란 수사하면서 많은 업적을 좀 남기고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수사권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곧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될 예정인데 이것도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내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라인 네. 우리가 주시해서 보자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방송 열심히 하는 동안 오마이TV 그 대화창에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부끄러운 정치는
1위는 누구입니까? 현재 투표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산불 피해 깔끔하게 전소 말실수한 이준석 의원. 나를 확대하지 마세요. 사진 조작범 운운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직 간부 52명 사퇴시키고 EBS 사장 임명된 신동호 아나운서. 민주당 예비비 삭감 운운한 김민전 의원 투표를 해봤습니다. 총 2,100분의 투표 감사드리고요. 1등 이준석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전소되었다라는 말실수를 했다고 오늘 부끄러운 정치인 1등에 오마이TV 정치라이브 투표에서 뽑히셨네요. 이거 뭐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등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3등은 김민전 의원, 4등은 신동호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감사하게 받고 또 투표까지 감사하게 받아봤습니다. 목요일 담비 같은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 꽉꽉 채워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정치 라이브 진행해봤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채워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